자, 저는 개인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해 집요하게 2017년부터 비판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사기고 도박이다. 폰지 사기와 같아. 그리고 거기에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이니 좀 더 나은 코인이 있고 아닌 게 있고도 의미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다가 요 근래에 대부분이 사기 도박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아침에 한국 경제에 보면 암호화폐 가치가 결국은 제로에 수렴할 거다. 가치가 없어질 거라고 경제학자들이 경고를 했습니다. 경제학자 16%가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해야 되고 한두 개만 남기고 가치가 제로가 될 거고 56%는 암호화폐 과세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경제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여론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그래서 결국 한국의 경제학자들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겉으로는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드러나니까 지금 이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 거래는 전면 중단하고요. 실제 암호화폐의 개수가 8,899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두 개를 제어하고는 실물로서 가치도 거의 없고 가치가 다 제로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가 이제 한국에서도 경제학자들한테 결국은 이 가치가 없다라는 쪽에 합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 국세청이 체납자들의 가상화폐를 압류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경기도가 1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14만 명을 근거로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 회원인지 조사하니까 14만 명 중에 12,000명이 500억이 넘는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20억 원어치의 가상화폐를 보유하며 재산세 500원을 체납한 사람도 있어서 경기도가 그 계정을 압류하자 곧바로 세금을 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체납자 14만 명을 조사하니 그 중에 12,613명이 530억의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는 게 적발됐다는 거예요. 가격은 5월 20일 기준으로 조사를 한 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볼 거는 근 10%에 가까운 체납자들 중에 가상화폐를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 드러났죠. 지금 가상화폐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2030이고 그들이 세금 체납할 거리가 별로 없는 자들이죠. 수입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 세금 체납을 했다라는 사람은 적어도 30대 중후반, 40대, 50대, 60대 이르는 인물인데 그런 사람 중에서도 10% 가까운 숫자가 가상화폐를 하고 있더라. 자, 그렇다면 가상화폐가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지금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업체 90%를 지금 문을 닫게 만들고 있습니다. 90% 이상을요. 그래서 중국의 이 비트코인 채굴업체가 많은 사천성 같은 데는 지금 채굴업체에게 즉각 폐쇄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매우 강도 높게 채굴 금지를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가상화폐 채굴량이 두 번째 많은 곳이 이 서천성이라는 거. 서천성 같은 경우에는 수력 발전이 많아서 전력량이 풍부해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비교적 강력하게 대체하지 않았는데 이 세계의 이 가상화폐 채굴 능력이 상당수가 지금 중국에 달려 있는데 중국에서 가상화폐 채굴이 거의 금지가 되어버리면서 중국이 은행에 가상화폐 거래 색출령까지 내리고 가상화폐가 인민재산의 안전을 침해하고 은행들이 가상화폐 하는 자들에게 계좌를 제공하지 말라고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죽음의 십자가를 짊어져서
장기 자산 가격 하락을 말하는 데드 크로스 수준에 접어들어 지금부터는 계속 추가 하락이 이어질 거고 3만 달러 선도 지금 곧 무너질 거다. 이제 이것도 거의 끝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지금 잡코인들을 무더기 상폐를 시키고 있는데 최근에 업비트가 24개의 코인에 대해서 거래 중단을 하겠다니까 그런 이 코인 개발 업체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통보를 해서 문을 닫게 만드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말하며 이제 폭로를 하기 시작했어요. 피카 프로젝트라는 이 코인 개발사는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블로그를 통해서 업비트 측이 상장할 때 그 대가로 상장 피를 요구했다.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업비트가 상장 기념 에어드롭 물량으로 피카라는 이 코인 500만 개, 약 2억 5천만 원어치를 요구했고 이게 사실상 상장 피였다는 겁니다. 거래소가 신규 가상화폐가 상장될 때 투자자들에게 코인을 무료로 나눠주는데 이걸 위해서 지금 2억 5천만 원어치의 이 코인을 따로 요구했다. 그런데 전체 물량 중에 3%만 이벤트에 쓰고 나머지는 고점에서 매도해서 이익을 봤다. 이제 자기들끼리 폭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업비트는 이런 말에 강하게 대응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우리는 상장의 대가로 어떤 거래도 이렇게 받지 않았다. 이벤트에 쓰고 남은 가상화폐를 사용하거나 매매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서로가 지금 폭로를 하면서 싸움이 벌어졌고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두 자릿수 폭락해서 상당히 가격이 꺼졌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모든 이 코인들이 다 이렇게 돼 갈 거고 이제는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업비트하고 이 피카라는 코인끼리 방금 상패를 둘러싸고 진흙탕 폭로전까지 벌이고 있는데 결국 이 가상화폐라는 코인에 더러운 민낯이 다 드러난 거겠죠. 자, 이렇게 이제 되면 앞으로 이 코인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온갖 형태의 코인과 관련되는 폭로들이 터져 나올 겁니다. 지금 정부가 코인을 몰고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크게 터지는 것보다 점점 9월달까지 한 석 달, 넉 달 기간을 야금야금 틀어가지고 피해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지 않고 이 시차를 두고 피해가 발생하도록 분산시키고 있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러나 어쩌거나 관계없이 한꺼번에 터지든 분산되어 터지든 간에 결국 피해의 규모는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권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가상화폐를 이제는 문을 닫게 하려고 보고 있다 봅니다. 왜? 실컷 뽑아 먹고 여기서 취할 수 있는 이득을 다 취했기 때문에 정권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가상화폐를 가지고 재미를 다 봤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 부분에서는 발을 빼고 이것이 없어진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점점 이렇게 몰고 가면 어느 날 한꺼번에 빵 터지는 것보다는 이 효과가 충격이 적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뭐 누구를 향해서 정치권이 관련돼 있다 어쩌다 이런 폭로들이 터져 나오지는 못할 거다. 우리가 사모펀드도 많이 해먹었지만은 사모펀드가 약간씩 정치인 이름이 나오고 했지만 사모펀드에서 문제가 되지 않지 않았느냐. 지금 이렇게 잘 빠져나왔다고 안심할 겁니다. 그런데 사모펀드에서 지금 문제가 된 돈액수는 전체적으로 사모펀드가 그야말로 이 사고액을 다 합쳤을 때 한 10조도 안 될 거예요. 지금까지 드러난 거는요. 전부 다 합쳤을 때.
그러면 사모펀드의 이런 부분들을 옵티머스 라인부터 해가지고 순서대로 조금씩 터뜨리니까 분산시키니까 터질 때마다 그거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큰 거 정리하고 나면 이제 작은 거는 뭐 규모가 작으니까 그런 대로 틀어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겠죠. 그러면 지금 코인에 대해서도 결국은 이 코인 숫자를 잡코인, 무명 코인부터 슬슬 정리하고 그리고 틀어버리기 시작하면 그게 지금 이 사모펀드보다는 몇 배로 규모가 크더라도 결국 이자들은 코인 시장의 규모도 한 3, 40조, 2, 30조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수습은 가능하다라고 자신하고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유사 코인 형태의 다단계나 피라미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코인이 뜨고 막 바람이 불면서 이 코인을 가지고 유사 다단계 피라미드 금융 사기로 만들었던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과연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문을 닫고 출구 전략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또 이준석이가 아무런 비판도 받지 않고 그냥 코인에서 이준석은 많이 땄는데 모지라는 2030들이 코인 하다가 돈 날렸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갈 수 있을 건가? 자, 이준석은 투가면 능력주의, 엘리트주의를 주장을 합니다. 그가 주장하는 능력주의, 엘리트주의에는 솜씨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돈을 벌고 출세를 하고 이 사회를 끌어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코인에서 과연 능력주의가 있을까요? 코인에서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 자기들, 코인 거래소와 코인 개발사들, 그리고 그들과 어울려서 뭔가를 도와주는 정치인과 권력자들,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기를, 도박을 얼마나 잘하게 만드느냐라는 능력이지, 거기에 있는 부분이 마치 뭐 능력이 있으면 코인 거래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능력에 따른 결과처럼 절대로 코인에서는 정리가 되기가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코인의 능력은 코인 업자나 발행업자나 또 코인 사기꾼과 어울려서 도둑질 해먹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겠죠. 그러면 이준석이 코인에서 돈을 땄다라는 거, 그리고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지가 개발했다는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치 돈을 땄다라고 대중들에게 인식시켜주는 부분에 이제 여기에 하나 핵심이 있습니다. 코인의 본질이 사기 도박이라면 사기 도박에서 좀 더 많이 따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내가 개발해서 돈을 많이 땄다. 그러면 사기 도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기 도박에서 예를 들어서 남을 속일 수 있는 남의 패를 할 수 있는 안경을 개발했다. 아니면 이 포커에다가 표시를 해놨다는 것과 뭐가 달라요? 이준석이 자기가 개발한 자동 프로그램으로 돈을 많이 땄다. 저는 그 말 안 믿습니다. 거짓이라 보지만 그 말이 맞다고 했을 때도 이 본질 자체가 사기고 도박인데 그걸 돈을 더 많이 따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것은 도박의 사기의 수단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발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것. 그렇다면 결국 나중에 이제 문제가 등장할 겁니다. 너는 어떻게 코인으로 돈을 엄청 땄냐? 한 돈 10억 땄냐? 아니면 그 이상을 땄냐? 너는 무슨 코인을 사고 팔았냐? 정말 너가 2019년에 코인을 가지고 그렇게 벌었을 정도면 코인 회사나 거래소나 코인 발행 회사하고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그들의 홍보 역할이나 정치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주면서 네가 그 코인을 사거나 받거나 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당연히 나올 수 있죠. 유명인이 이걸 한다 만들어가 새 코인을 갖다가 다들 하게 만드는 유도 역할을 했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코인에서 얼마 땄고 무슨 코인을 했고 당신의 매매 프로그램이 과연 돈을 딸 수 있는 프로그램인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진실하게 고백을 해야 된다. 이걸 하지 않고 지금 이준석 바람이니 돌풍이니 그리고 동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니 정권 재창출을 하니 그리고 세대 교체를 하니 이런 바람을 아무리 잡는다고 그 속에서 이 문제가 덮어지고 갈 문제는 아니다랍니다.
이준석 현상의 본질이 2030 공정이라고 언론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2030 공정이라면 코인도 공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코인에서 돈을 날려요. 그런데 이 코인이 능력에 따른 공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장인가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의문을 가집니다. 남돈 따먹기 위한 사기 도박장에 능력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이준석은 지난주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암호화폐로 상당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니 선거 한 서너 번 치를 돈이라고 하면 될 거다. 보통 요즘 돈 작게 쓴다고 하면서 서너 번이라 하면 한 번에 한 3억 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또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면 일부는 현금화했고 일부는 가지고 있다 말한 게 기억이 안 나요? 원래 프로그래머이기 때문에 지가 원래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등 자동 투자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하는 재미로 짜봤는 게 수익이 났다. 그래서 지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가 짠 재미로 짠 프로그래밍 수익을 낳게 된 원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말한 거 나중에 철회시키지 마세요. 그는 공정의 대가로 떴는데 그가 말하는 공정은 능력대로 대접받는 공정을 말합니까?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짜서 많이 벌 수 있다. 코인에서.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코인 거래소나 상장사에 아는 사람이 많아서 그 사람이 나한테 이 코인 이렇게 사서 어떻게 해봐라고 했다. 프로그램은 뻥이다. 이런 말이니까. 어쨌거나 지금은 언론들이 이준석의 코인에 대해서 언급할지 않을지 몰라도 이준석의 코인이 문제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리고 좌파들이 이준석에 대해서 봐줄 것 같이 뭐 오면 이철이한테 인사하고 니를 만들어 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무슨 송영길이하고 인사하고 김부겸이하고 인사하고 하니까 뭐 된 것 같고 너는 건드리지 않는 것 같고 청와대 불러서 밥 먹고 나면 난 대통령과 대화하고 국정을 논의하는 사람이라도 된 것 같이 막상 네가 이제 제거돼야 될 타이밍이 되면 눈 깜짝하지 않고 조용히 보낼 거라고 생각을. 어디에서 보내? 코인에서 보낸다.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지켜보기 바랍니다.